자, 오늘 설명에는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디가 좋을까? 네, 이런 주제를 잡았고요. 일단 제일 먼저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잘은 아니더라도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꼭 아셔야 되는 정보만 먼저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고등관 개강 설명회가 3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등관에 대한 소개도 드릴 거지만 입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입학하게 되시면은 겨울방학 어떻게 보낼 건지 12월에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3월에 또 대입 설명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의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들을 계속 드리고 어머님들이 학생들 잘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경희대를 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 실력이 좋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야 당연히 이제 100점 이렇게 받았지만, 근데 심화 공부를 한 적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선행 공부를 한 적도 잘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현재는 좀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수학 시험이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풍생고는. 그래서 완전히 외워버리고 뭐 이런 정도의 근성은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경희대를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예, 이렇게 외우게 하고 모르면 막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성일고나 효성고였으면 이런 결과는 못 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도 이제 보면은 동국대 수학교육과에 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효성고였어요. 효성고에서 이제 정시 쪽으로 입시 방향을 정했고요. 효성고는 현재도 예전에도 정시 쪽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한 학급에 만약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정시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다니는 재원생들의 얘기인데, 한 반에서 4~5명 제외하고는 다 정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남의 9개 고등학교 중에 효성고랑 위례한빛고가 약간 분당권이나 강남권을 따라가는 학교예요. 트렌드를. 분당이나 강남권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시로 입시 방향을 정하고 이 친구 잘했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수능을 잠깐 망쳤어요. 어쨌든 망쳐서 동국대 수학교육과에 가게 되었죠. 근데 효성고에서 어떤 게 이득이 됐냐면 효성고 수학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능 최상위권 능력을 갖추게 됐다. 수학은 거의 1등급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성남고는 시험 문제 굉장히 쉬워요. 그랬으면 아마 자이스토리나 어떤 블랙라벨까지 안 봤을 거거든요. 이런 게 있겠죠. 이 친구는 좀 열정적이고 이런 학생이에요. 결과보다도. 자,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이제 숭신여고 학생인데 숭신여고가 과제가 좀 많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과제가 이제 잘 해가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그러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베끼기 시작하죠, 이제. 그죠? 베끼면서 시간 다 보내고 공부 자체는 별로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친구는 전형적으로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학교였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죠. 자, 역시 이 친구도 거의 뭐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우리 집 백원장이 가르쳤었는데 요 한 2, 30점대였는데 70점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갔고 나름대로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났는데 이제 최근에도 만났어요.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남여고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입 기본, 그다음에 일반고별 특징, 그다음에 학교별, 학생별 학교 추천,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학교 입시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안 그런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수시랑 정시로 나누어지죠.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이 현재 8대2 정도 돼요. 선생님, 정시가 많이 올라갔다던데요? 왜 8대2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전국이라 그랬잖아요. 수도권만 데이터를 줄이면요. 7대3 정도 돼요.
서울권으로 가면은 6대 4 정도 되죠. 말을 바꾸면은 지방권은 수시 내신으로 많이 뽑는, 수시가 아니라 내신으로 많이 뽑고 있고, 수도권과 서울권은 입시가 약간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과 관련된 일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트렌드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도 내신 시험,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신 시험도 최근에는 수능 트렌드를 많이 타요.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일단 내신을 잘 뭐 전략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 아이는 내신을 잘 따게 해야겠다. 우리 아이는 정시로 해야겠다. 현재 그래도 정시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논술을 제외를 했어요. 근데 논술은 좀 더 디테일한 얘기고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를 좀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학생부랑 관련된 내신과 관련된 수시 쪽이 크게 두 개가 있구나. 그다음 정시야 뭐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에서 내신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아예 망쳐도 되기 때문에 뭐 강남이나 분당에선 자퇴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일단 수시 쪽을 먼저 보면 우리 성남권의 9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전형이 이 중에서 유리할까? 일단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이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 이 두 개 다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내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점수로 가는 거고요. 점수로. 이거는 점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등급인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조금 이따 등급 설명을 드릴 건데 3등급인 학생이 있으면 3등급 초반에 있는 학생도 있고 후반에 있는 학생도 있겠죠. 3등급이 11에서 23%까지인데 여기 있는 학생보다는 여기 있는 학생이 훨씬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같은 3등급이죠. 얘는 교과 전형에선 이게 같은 3등급이에요, 그냥. 이 친구는 3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이 친구가 더 잘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같은 3등급이지만. 어쨌든 성남시 아이들은 이게 좀 유리해요. 이유는 내신을 따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시험의 난도가 그래도 분당이나 강남권에 비해서 좀 쉽고 쉬운 걸 둘째치고 경쟁자들이 중요한데 경쟁자들의 수준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이제 내신 평균을 잘 따고 여기서 플러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서 대학을 잘 가는 방향. 자, 복정고가 쉽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복정고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최상위 대학을 잘 못 가요. 생각보다. 이유가 뭐냐면은 복정고 최상위권 그럼 내신 평균이 좋을 거 아니에요. 1점대, 1.4 뭐 이런 식으로 연세대 합격할 수 있거든요. 고려대도 그렇고. 근데 얘를 못 맞추죠. 학교 시험이 쉽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좀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정고를 지망을 했다. 그리고 점수를 잘 따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좀 치중을 해야 되죠. 그래야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교과 전형이 이제 좀 유리하고요. 종합 전형은 굉장히 유리하진 않아요. 종합 전형은 스토리를 보는 전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리는 크게 두 개예요. 공부에 대한 스토리, 교과 스토리. 그다음 공부가 아닌 동아리나 진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 비교과 스토리라 그러거든요. 이 두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건데 한 지금부터 10년이 좀 넘게 전에 입학사정관제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부터 변화되어 온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입학사정관제 당시에는 사실은 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치밀해졌죠. 그래서 이 많은 스토리들을 다 약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들이. 아까 예를 얼핏 들었지만 같은 3등급이어도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 그 다음 또 하나, A 학교와 B 학교의 3등급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학교랑 저 뭐 지방에 있는 학교의 3등급을 같게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전부 다 반영이 돼요. 그럼 우리 성남 본시가지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냐? 그러면은 만약에 상중하, 이 상중하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서 좀 그런데 하여간 교육열이 좀 치열한 지역, 그다음 중간 지역, 좀 낮은 지역으로 구분을 했을 때 한 요 정도 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성남시 본시가지가. 이 상 쪽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 쪽에서는 일반고에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불리한 건 아니지만 아마 서울권의 중앙대나 연세대, 고려대 쪽으로 갔을 때는 좀 치일 거예요. 그래서 학종으로 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분당이나 강남에 비해 좀 적어요. 그래서 현재는 좀 그렇고요. 자,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늘 뭐 다른 거는 다 잊고 가시더라도 이거는 아니, 다 잊으시면 안 돼요. 뒤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자, 등급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9등급제인데요. 9개 등급이 있죠. 이렇게 9개. 근데 9등급제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3등급을 받았다. 근데 다음 시험에서 4등급이 돼 버렸어요. 한 등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한 등급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열심히 하면 돼라고 이제 격려해 줄 수 있겠죠. 4등급에서 3등급이 됐어요. 그럼 역시 한 등급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에이 뭐 그 한 등급 올랐는데 뭐 그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1, 2등급을 받으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3등급 이하는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4에서 5등급이 되면 한 등급이 떨어졌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대학교들이 바뀌니까. 한번 보실게요. 자, 1등급은 상위 4%까지를 1등급이라 그러고 인류대를 갈 수 있는 등급이에요. 2등급은 4에서 11%까지가 되겠죠. 누적돼 있는 거니까. 서울권의 중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뭐 중앙대라든가 이런 동국대라든가. 3등급은 11에서 23% 구간인데 원래 예전에는 여기가 수도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인서울이었고. 그런데 현재는 좀 얘기가 달라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고요. 지금 현재 한 18% 정도까지가 인서울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 현장에서 보면 3등급까지가 인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요 3%, 23%지만 3% 떼버리면 좀 복잡하니까 여기를 제가 상위 20%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1, 2, 3등급은 상위 20%를 3개로 세분화해놨구나. 이유는 이 안에 대학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냥 하나로 1등급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서울대생을 뽑기가 좀 어렵겠죠. 되게 잘하는 아이들을 변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4등급은 여기 잘 보시면 23에서 40% 구간이잖아요. 이거는 하나가 20%예요. 되게 넓은 구간이죠. 이 세 개에 맞먹는 그 구간이 4등급이죠. 그래서 여기가 중위 20%가 될 거고요. 5등급도 하나가 20%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토막, 이게 한 토막, 이게 한 토막인 거죠. 다만 상위권은 좀 나눠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셨을 때 아이들이 요 3등급 이상을 받는다? 만약 3등급이라는 등급이 찍혔다. 그럼 되게 잘한 거예요. 상위권이고. 근데 4등급이 찍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4등급대가 수원대거든요. 수도권. 가천대가 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3.5등급 라인에 있어요. 5등급이 찍혔다 그러면 단순히 한 등급 떨어진 게 아니라 20%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대학도 지방 전문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5등급 선상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마다 재주가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4등급은 받아라. 4등급이 상위 40%까지잖아요. 한 절반 정도 하는 거거든요. 절반보다 잘하는 거. 여기까지 받아놓고 3을 몇 개 찍으면 그러면 일단 수도권 대학은 갈 수 있다. 3을 몇 개 받고 2 이상을 몇 개 찍으면 인서울은 갈 수 있다. 물론 여기 이제 하이탑반이나 우리 잘하는 아이들은 1, 2등급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잘 맞춰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입 인원 분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8%까지 현재 선에서 지금 이게 2024학년도 입시인데 지금 이제 우리 예비 고일들이 2025학년도 입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8% 정도가 인서울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시 정시 아까 제가 얼핏 얘기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8대 2 정도 되죠. 8대 2. 그런데 수도권에 가까워질수록 서울권에 가까워질수록 정시 비율이 늘어나죠. 수도권만 따로 뺀 건 이거고요. 지방권만 따로 빼면은 지방은 정시로 거의 안 뽑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공부를 정시 공부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요새 트렌드에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의치 한수약,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죠. 여기는 6대 4가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주 예전부터도 수시대 정시 비율이 6대 4였어요. 그렇죠.
정시인원 굉장히 많이 뽑죠.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못 갔죠. 의찬 한수약을.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일찌감치부터 준비를 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대 지망생들이 있거든요. 학원에 우리 하이탑반 아이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시로 지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교과 전형을 해봐야 정시도 아니 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아까 학생부 전형을 해봐야 거기도 수능 최저가 붙는데요. 거의 1등급을 요구를 해요. 물론 정시에서는 1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 그리고 자유학기제 시행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아이들인데 잘 보시면은 이게 201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기초학력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격차가.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인데 사회과학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좀 약간 중학교 1학년까지 좀 놀았다 싶으면 지금부터는 약간 박차를 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위권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야 나중에 이제 보세요. 그냥 나중에 보셔도 괜찮은 것들인데 뭐 자기소개서 폐지된다 이런 거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뭐가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많이 바뀌고 있구나. 자기소개서도 없구나 이제. 수능도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까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학력 격차가 많이 심해지고 있고요.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과학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위례 쪽도 출강을 하시고 저희 쪽도 오시는데 위례 쪽에 비해서 우리 성남권 아이들의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과학의 기초가 중학교 기초가 부족하면 고등학교 과학이 힘들어요. 당연하죠. 과학도 약간 연결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이공계가 좀 이공계 학생들 있잖아요. 이공계열은 과학이 정말 중요해요. 입시에서. 그러면은 통합과학 강좌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사실 과학 수강을 하셔라 이러는 게 제가 어떤 돈을 벌거나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도 그게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제가 12월에 오픈시킬 건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하면 그래도 정말 기초가 없던 학생들도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1학년 때는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더라도 2학년 때 좀 따라가요. 이공계열은 2학년이 훨씬 중요해요. 선택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수능 과목이고. 그래서 1학년 때 조금 약간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이 점점 아까 수능 트렌드로 가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고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자, 왜 고등학교가 어려울까? 자, 고등 내신에는 반드시 최고 심화 문제랑 유형 심화 문제가 껴서 그래요. 중학교 때는요, 요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만. 이거로 100점 받았던 학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쪽이 이제 껴버리는데 이걸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100점인데 만약 이걸 못 맞춘다 밑에 거를 그럼 70점대가 되겠죠. 근데 심화 문제를 좀 맞출 수 있다 그럼 90점대가 되겠죠. 여기가 1등급이고 여기가 3등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쪽도 잘 못한다 그러면 4등급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가 내신 분석을 9개 고등학교에 대한 내신 분석을 항상 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문제를 다 매칭을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먼저 가채점 결과로 예상되는 등급 컷을 내놓는데 동광고 거거든요. 1학년 거. 동광고 1등급이 87점 선에서 끊길 것 같다는 거잖아요. 2등급이 70점대, 3등급 60점대죠. 그래서 어머님들 왕왕 이런 사례가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맨날 100점이었는데 이번에 70점 받은 거예요. 너무 못했죠. 그래서 충격받아서 아, 선생님 이게 뭐죠? 막 이렇게 막 하세요. 그럼 선생님들 좀 당황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 2등급이었던 거죠. 2등급 중앙대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60점, 70점, 80점이 되게 잘 본 점수예요, 생각보다. 물론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90점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1등급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 좀 이제 학교별로 난이도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 얘기 드렸지만 중학교 때 시험이 너무 쉬운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뭐 90점, 100점.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안심을 좀 하고 학생들도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로 가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공부량이 습관이 될 텐데 이게 좀 적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학교 시절에는 좀 깊은 공부, 심화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선 공부는 약간 뭐 선행 공부가 되겠죠. 막 엄청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좀 깊게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는 어떤 공부 습관이 형성되는 게 좋아요. 학교 공부만, 학교 내신만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공부할 게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좋은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전자에 좀 속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 약간 어떤 습관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게 쉽진 않겠죠. 마침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단계잖아요. 예비고1이니까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단계. 요때 한번 타이밍이 와요. 야,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 그죠? 학생들이 알아서 뭔가 이렇게 개선되거나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교 입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반고 9개 고등학교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원수 분석인데요. 여기 이제 9개 고등학교가 나와 있고요. 이 총원수가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은 데가 위례 한빛고등학교죠. 위례 한빛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인원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예비고1이 13개 반인가 그렇더라. 중학교 반이 10개 반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빛고가 인원이 많고 그리고 성일고가 또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학교로 보면 복정고가 그렇죠. 그럼 인원이 많고 적음이 어떤 결과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인원이 많으면 선택 과목의 인원수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40명 정도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둘까요? 28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공계가 조금 더 가거든요. 그럼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한 160명 정도 된다고 볼게요. 160명. 160명 중에 만약에 10% 2등급이거든요. 그럼 16등이 되겠죠. 그럼 전교에서 16등까지는 2등급인 거예요.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쪽의 선택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 16등 정도까지 뭐 2등급이 될 수 있는데 복전고. 복전고는 또 이과생도 적어요. 선택한 아이들이. 그러면 한 90명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전교에서 9등까지가 되겠죠. 2등급이. 1등급은 4%거든요. 그럼 3명이에요. 여긴 4%면은 4, 6에 24, 4일은 사니까 6등까지네요.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등급 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그래서 복전고는 대신에 좀 시험이 쉬운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만만한 학교들이 풍생고, 제가 풍생고 나왔는데 풍생고도 좀 이제 인원수가 좀 어느 정도 좀 만만하죠. 성남여고, 동강고 이런 데가 좀 평범하고요. 인원수들이. 내신 난도 최근에 보면은 작년 데이터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설명회를 비슷하게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서는 성남고가 중하에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숭신여고랑 성남여고였고 요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남고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성남고가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요번에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좀 약간 어떤 좀 교육 특구 지역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난도가 좀 어려워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험 난도를 떠나 시험 난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만약에 아이가 좀 쉽게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가 좀 어렵겠죠. 그럼 이 학교를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좀 쉽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조금 비교해 볼 만한 게 특이사항 쪽인데, 요 상위권이 많이 분포하는 학교들. 자, 어머님들이 이제 상위권이잖아요. 상위권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교들에 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난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완전히 실력에 따라서 좀 갈리게 돼요. 등수가. 그런데 예를 들어 숭신여고처럼, 여기 숭신여고처럼 난이도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등급 컷에서 등급 구간별 점수 차가 별로 안 나게 되죠. 90점 받았는데 4등급 받고 이런 경우들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등급 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상위권이 많이 분포하는 학교는 상위권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는 한은 3등급으로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3등급이 약간 인서울의 기준이 되는 등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잘한다. 그럼 2등급 이상이고 학교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리고 그렇게 도전해 보셨을 때는 정시 쪽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신 안 되면 정시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 학교들이 분위기도 좋고 나름대로 해볼 만한 그런 거는 있어요. 자, 학교별로 하나씩 보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이게 고 1, 2, 3 뭐 배우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서는 1학년 때는 국어를 배우는구나. 그리고 단위수는 4단이구나. 4단이라는 거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는 얘기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이걸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단위수가 높으면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2학년 때는 문학과 언어와 매체를 배우는구나. 문학,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는 국문법이에요. 3학년 1학기 때 독서를 배우는구나. 독서는 비문학이고요. 2학기 때 화작을 배우는구나. 화작은 이제 수능 시험 과목 중에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국어는 이렇게 배우는데 국어보다는 보통 교과 부담이 되는 과목이 수학하고 과학 쪽이에요. 뭐 사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럼 성일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수학 상하를 배우고 2학년 때는 수 원투를 배우고 3학년 때 확통까지 이제 배우는데요. 뭐가 빠졌죠? 어머님들 보시기에도 미적분 기하가 없죠. 그럼 미적분 기하가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 선택 과목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기하 또는 미적분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기하는. 그럼 만약에 기하를 선택을 했다, 아이가. 이공계고. 그럼 기하까지 들었으면은 2학년 때는 이 수원투랑 기하를 같이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 부담이 좀 커지겠죠. 두 과목을 해야 되니까 수학을. 수학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과목이고. 3학년 때 이공계면 미적분 해야 되겠죠. 그럼 3학년 때 미적분과 확통을 같이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확통은 여기 지금 기초라고 적혀 있고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거든요. 성일고는 확통을 갖다가 무조건 배워야 되는 게 특이사항이에요. 그럼 3학년 때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공계생들이 다른 학교는 미적분만 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러면 확통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할 게 많고. 다만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성일고가 학종에 조금 낮거든요. 다른 학교보다. 이유는 뭐냐면 이공계생들이 수학을 전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학, 수, 원투, 확통, 기하, 미적까지 다 할 수 있죠. 보통은 한 4개 정도 하는데 여긴 5개를 다 할 수가 있는 학교거든요. 결과만 좋게 나온다면 아, 나 이 학생 수학 정말 잘하는데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해 줄 수 있겠죠. 반대로 풍생고는 과학이 많고 뭐 이런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머님들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교과 분석을 보시면 아, 2학년 때 수학 공통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배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학년 상황을 보시면은 이게 1학기고 이게 2학기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한 학기에는 한 권을 배우는 거예요. 수학 한 권. 탐구, 공통 과학 하나, 사회 하나. 그래서 총 3개죠. 수학하고 과학, 사회만 보면. 근데 2학년으로 가면 성일고는 이것도 아까 1학기, 2학기라 그랬으니까 하나예요. 하나. 기하 하나, 이공계는. 그다음 과학 3개. 그럼 5과목이죠. 여기 3개였는데. 마찬가지 확통, 미적분, 택삼 하면 5개죠. 그래서 2학년으로 가면서 과목 수가 증가하게 돼요. 이공계생들이 많으니까. 문과 계열에서는 기하나 미적분이 빠지겠죠. 대신에 국어나 영어 쪽에서 선택 과목이 좀 생기게 될 거예요. 물론 택삼은 똑같아요.
사회 세 개를 선택을 하겠죠. 그다음 고전국어나 심화국어 같은 걸 하나 선택을 할 거고. 근데 그래도 국어는 좀 교과 부담이 좀 덜해요. 한국말이니까. 수학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성일고는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공부량이 많다기보다는 교과 부담이 큰 학교구나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죠. 또 하나,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평가 계획인데, 평가 계획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이에요. 성일고는 가장 평범한 6대 4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4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게 평범한 선이고요. 이게 역전돼 있는 학교도 있어요. 4대 6인 학교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는 좀 그냥 그런데 수행평가 준비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4대 6이 좋죠. 그죠? 학교 숙제 되게 잘해가려고 그러고. 풍생고가 그래요. 그다음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는 정말 못한다. 그럼 동광고랑 숭신여고가 8대 2, 9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밑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요약을 좀 해놨는데, 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해서 상위권이 두텁다. 3등급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어려운 과목이 국어, 영어, 뭐 탐구 이런 것도 어렵지만요. 수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이 심화 공부가 안 됐다, 중학교 때. 솔직히 뭐 블랙라벨이나 뭐 이런 거 푼 적이 없고 센 C단계나 이런 것도 간신히 봤다.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성일고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가게 했는데도 4등급 받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입시 실적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교과 선택의 부담이 크고 그걸 잘 해냈을 때 얻는 게 좀 있어요. 시험 난도는 2등급 받기 위한 변별력 문항 수준이 매우 높은 편. 특히 수학은 100점이 없을 정도로 논술형 마지막 문제 난도가 높다. 솔직히 논술형 마지막 문제는 저보고 풀으라 그래도 시간 내에 풀까 말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컨설팅을 의뢰를 하셨는데 성일고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래요. 그런데 수학이 100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100점은 한 문제를 못 맞춘다. 논술형 요거. 근데 100점도 커요. 이게 10점. 그리고 논술형이 두 문제 나오는데 또 10점이거든요. 만약에 둘 다 못 풀면 20점은 제끼고 80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일고는 70점대 한 중후반, 중반 이 정도에서 3등급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논술형 하나 맞추면 2등급이고 그다음 객관식에서 하나 더 맞추면 1등급이거든요. 그 문제들이 다 난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블랙라벨이나 뭐 자이스토리의 최고급 문제들 이런 거 최상위 문제들을 열심히 보고 들어가도 맞추기가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교과 부담은 고 2, 3학년의 수학 부담이 높은 편이고 과제 부담은 크게 없어요. 뭐 많이 해와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컨설팅은 좋은 편이고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성일고는 이런 전략을 좀 택했고 약간 어렵게 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선택할 거면 내 상위권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하위권인 학생들이나 중위권인 학생들은 선택하는 자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솔직히. 점수 따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내신으로 대학을 많이 가거든요. 정시보다도. 그럼 현실적으로 내신을 잘 따는 고등학교에 가는 게 맞겠죠. 성일고는 정시까지도 염두에 두고 인류대를 노리겠다. 그러면 한번 가볼 만하고요. 아이가 뛰어난 편이면. 자,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가 원래 학교 시험이 이제 쉬웠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실 분들 보시라고 제가 따다 놨고요. 제가 이제 요약은 해놨으니까. 자, 여기도 좀 3학년 때 요거 이제 똑같죠. 확통. 기초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교과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예전에 안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일고랑 똑같죠. 라인이. 근데 성남고등학교는 이 평가 계획이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1년도 자료밖에 없어요. 2022년도 자료를 게시를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는 8대 2였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조사한 거는 6대 4까지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범하죠, 조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남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이 좀 이제 내신을 잘 따는 용도로 가는 게 아니면 좀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 상위권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한 3등급이나 요 선상에 진입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1, 2등급까지 가려면 이제 상위권끼리 막 부딪힐 거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어쨌든 3등급을 받아내는 게
좀 다른 학교에 비해 수월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험 난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고요. 교과 부담은 이건 이제 낮은 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기 이제 수학 부담이 좀 나름대로 큰 편, 이공계에서는. 근데 아까 여기 보신 게 좀 다르죠. 아까 성일고 택 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죠. 뭐 이런 학교가 성남고등학교예요. 성남고등학교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남자고등학교 때문에 나중에 이공계 쪽으로 지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아이들은 이따가 제가 또 정리는 해놨지만 어, 둘 중에 하나죠. 나는 공부는 잘하는 편인데 내신 위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따고 싶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려보겠다. 이런 학생들은 성남고 진학하면 내신을 잘 딸 수 있을 거고요. 한 중위권 선상에서 가천대 정도를 한번 노려봐야겠다. 혹은 서울권 낮은 대학. 그러면은 역시 성남고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위권인 학생이다. 하위권인 학생이 내신을 좀 어느 정도 따서 어느 정도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역시 성남고등학교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자, 성남여고 여학생들인데요. 성남여고는 이제 보시면 좀 보실 수 있겠죠. 2학년 때 수학이 하나, 이공계에서는 그다음에 여기가 3개, 5개죠. 이렇게 되면. 근데 3학년 때 여기가 없죠. 미적분 또는 확통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택 2에서 3을 적어놨는데 성남여고는 탐구만 따로 묶어놓지 않았고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같이 묶어놔서 택 6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택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3학년 때 교과 부담은 많이 없을 수 있겠죠. 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인 거죠.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르게 차이가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이만큼을 묶어놓고 택 6 이렇게.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복잡하죠. 고등학교가 복잡한 게 많아요. 자, 평가 계획을 보시면 평가 계획은 이게 제가 6대 4, 4대 6 이런 얘기를 드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수학 얘기고요. 여기도 지금 6대 4죠. 6대 4, 그죠? 일단 국어도 6대 4, 영어도 6대 4예요. 성남여고는. 그런데 이 과목마다 다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보통 요 선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뭐 56대 45, 44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기는 해요. 자, 성남여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성남여고 여학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숭신여고에 비해서 상위권이 두텁지가 않아요. 상위권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고, 그다음 학교 시험의 난도가 성남여고, 숭신여고, 성남고 요 세 개가 비슷비슷하게 중에 아까 가운데 B그룹에 있었어요. 좀 어느 정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성남여고도 뭐 괜찮은 어떤 교육 커리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게 막 내세울 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좀 노리는 거 아니면은 뭐 정시나 약수령 논술 쪽을 노릴 수 있겠죠. 자, 동광고는 좀 특이해요. 동광고 지망하는 학생도 요새 되게 많거든요. 자, 동광고는 요 교과 부담이 그래도 앞서 본 성일고나 성남고에 비해서는 조금 낮죠. 왜냐하면 2학년 때 한 과목만 하는 거예요, 수학을. 근데 3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미적분과 기하를 같이 하게 되고요.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미적분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과 계열은 확통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보면은 동광고나 성남여고가 아이들이 교과 부담을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좀 밸런스가 있어요. 그런데 동광고는 뭐가 특이하냐면 수학이 이제 좀 특이한데요. 수학 아까쯤에 보시면 위례한 믿고 그다음에 효성고, 성일고, 동광고까지를 상으로 놨어요. 이렇게 상. 근데 이 셋은 이 하나랑은 좀 다른 상이에요. 뭐냐면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킬러 문항. 근데 동광고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심화, 그다음에 유형상. 유형상은 이제 심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형에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게요. 유형 중 이하. 이렇게 놓고 보면 성일고 같은 경우나 효성고, 위례한빛고는 이게 한 2 정도 되고 뭐 그다음에 이게 한 뭐 또 한 2 정도 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유형이 한 중 이하가 6 정도.
근데 동광고는 이건 없어요. 없는데 이게 거의 한 5대 5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유형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 최상위 심화는 아니더라도 이런 학생들은 동광고에 가면은 2등급 받는 게 되게 쉬워요. 성일고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등급 컷이 이제 고1들은 좀 그렇지 않은 트렌드인데 한 50점에서 60점만 받아도 3등급 컷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광고는 막 심화 문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돼 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점이 가장 낮아요. 전체 학교 중에. 수학 평균. 자, 그래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한 5등생 정도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가서 한번 센에 있는 상문제 정도를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제가 이제 다른 과목들 얘기를 좀 덜 드렸는데, 국어, 영어, 그다음 수학 제외하고 과학, 사회 이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여기에서 위례한빛고, 효성고는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수능 형태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등급컷도 수학하고 비슷할 정도로 좀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수학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풍생고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풍생고를 나왔으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중하위권이나 중상위권, 그다음 상위권 중에서도 어떤 학생에 따라 좀 괜찮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2학년 때 근데 수학 부담이 좀 커요. 왜냐하면 확통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1이나 2를 하나 하고 확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두 개를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선택 과목이 4개이기 때문에 6은 아직까지 안 나왔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6. 그래서 교과 부담이 좀 크죠. 근데 3학년 때는 오히려 미적분 기하, 그다음 확통 여기서 배워버렸기 때문에 문과 계열은 할 게 없어요. 수학을. 그래서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과 계열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하기 때문에 한 개랑 4개. 그래서 5개를 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풍생고가 과학 중점화 학교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학 중점화 학교. 그래서 과학 선택을 갖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택사가 이제 과학 4개 이런 식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럼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평생고에 한 200명 정도가 한 학년에 있다고 보면은 이공계가 좀 많거든요. 한 100명 정도, 12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고 볼게요. 120명. 그러면 선택 과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120명, 이공계 120명 과학 4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물리원 같은 과목은 성일고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선택의 인원이. 근데 여기는 120명이 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 등수 따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렇지만 과목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풍생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공계는 무조건 과학 공부를 1학년 걸 해야 돼요. 통합과학을. 통합과학을 잘 해놔야 2학년 때 그게 쉬워요. 수학 부담도 크고 그래서 1학년 때 준비해 놓을 게 좀 많아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풍생고의 특징은 특이한 점은 이게 4대 6이죠. 수행평가 비율이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필평가가 좀 쉽게 나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까 그래서 C그룹에 있었죠. 복정고랑 풍생고. 근데 B그룹에 있었고 A그룹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면요. C그룹이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얘도 어려워져요. 같이. 3학년이 되면은 다 A그룹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초반에 아이들이 어떤 자신감을 얻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수행평가를 좀 잘할 수 있는 아이고 그리고 좀 쉬운 시험에 강한 아이들은 풍생고에 가볼 만하죠. 그리고 이공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데 과학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풍생고가 좋죠. 과학 과목이 많으니까. 그리고 남녀공학이어서 뭐 그게 어떤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적지 않았죠, 아까. 그래서 위례한빛고 제외하면 성일고 제외하면 3등이에요, 여기가. 이공계생들이 많고. 자,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효성고등학교. 효성고등학교는
역시 좀 비슷한데 여기도 과학 중점 학교였거든요. 여기 택4, 택6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4개 선택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확통도 수학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또 시킬 거예요. 뭐 이공계 애들은 선택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래서 추천을 좀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학교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비율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긴 7대 3, 76대 24죠. 수학은. 영어는 80대 20이죠. 지필평가 비율이. 그래서 지필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죠. 뭐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아까 전 과목이 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수능 스타일이고. 정시까지 염두를 두고 어떤 분위기를 타고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효성고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근데 한 애매하게 중간 정도 레벨에 있거나 아니면 하위권이거나 이런 경우는 효성고에 가면은 뭐 굳이 좋게 해석을 하자면 2학년 초반에 정시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아, 내신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게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정시나 약수령 논술 계열로 일찌감치 공부를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례도 있어요. 사실. 보통 다른 학교들은 3학년 돼야 선택을 하거든요. 한 1년 정도 앞서서 준비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내신 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특이사항에 적어놨죠. 정시 계열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경향이다. 자, 숭신여고. 숭신여고도 이공계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여긴 텍스함, 그죠? 113 그러니까 또 5개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 오히려 적죠. 선택 과목이 많고, 그죠? 3학년 때 좀 적고 여기도 지필평가 비율이 높은 학교예요. 숭신여고도. 근데 지필평가 비율이 높은데 지필평가의 난도는 높지가 않아요. 중정도. 근데 우수한 학생은 좀 많거든요. 우수한 학생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 우수하다기보다 모범적인 학생들이 많아요. 좀 공부 성실히 하고 숙제 잘해하고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한 중정도의 난도에서 엄청나게 약간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좀 펼쳐지더라고요. 1학년 때는. 그래서 한 85점, 요전로 선상에서도 막 3, 4등급 나오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좀 더 좋은 등급이 나올 텐데, 그래서 상위권이 좀 많다라는 그런 약간 안 좋은 점이 그 내신에는,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에는. 그리고 내신 시험이 좀 쉬운 게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역시 멘탈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여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해요. 이렇게 1위 1비하는 아이들은 성남여고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신여고 가서 등급 안 나왔는데 엄청 좌절하고 그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또 하나 가장 특이한 점은 이거죠. 숙제 많이 내준다고 얘기 들으셨죠?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많이 내줘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는 좀 덜 자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숙제 때문에. 그래서 학교 숙제 때문에 학원 숙제도 좀 약간 잘 안 되는 경향도 좀 있고 체력적으로도 애들이 힘에 부치고 하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뭐 전통적인 강호기도 하죠. 숭신여고가. 자, 복정고. 자, 복정고는 느슨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교과 이런 건 보시면 되고 복정고는 역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필평가 비율이 6대 4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학교죠. 그리고 인원수가 좀 적은 게 여기는 좀 단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원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물리원 잘 선택 안 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 제가 예로 드는 건데 한 40명밖에 안 되고 이 중에서 4% 하면 1.6인데 그럼 전교에서 1등만 1등급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과 전형을 노려야 되는데 교과 전형은 등급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 등급 내에 등수는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등급을 잘 따기가 내신 난도는 쉬우니까 내신이 쉽게 나온다는데 등급 잘 딸 수 있겠지 했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죠. 이공계에서. 그래서 이공계에서 예를 들어 정말 쉬운 문제를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복정고 가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공계에서 일단 좀 실수도 있는 편이고 약간 좀 덤벙덤벙거린다 그러면은 통생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통생고 인원수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자, 시험 난도는 가장 낮은 정도고요. 이공계 선택 과목 인원수가 좀 적어서 등급 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위례안 비고. 자, 위례안 비고는 6대 4 약간 일반적이라 그랬죠.
네. 위례안비고는 효성고랑 좀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이제 효성고는 완전히 좀 동떨어져 있는 학교고 위례안비고는 위례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당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위례안비고는 사실 이제 저희도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위례안비고는 위례 쪽에서도 굉장히 메인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정서가 약간 성남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역시 공부를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졸업생들 중에 위례안비고에서 성공 못한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어, 좀 이렇게 갔을 때 약간 공부를 분당권에 가깝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정시도 염두에 둬야 되고 정시를 염두에 안 두더라도 가면은 분위기가 정시 쪽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학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장시간 들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그래서 9개 고등학교를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아,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고등학교 선정 방식 뭐 이런 거 있죠. 일지망, 이지망 그죠? 일지망, 이지망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지망은 학군 내 배정이에요. 이지망은 구역 내 배정.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학군 내 배정은 학군이 성남 학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분당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일지망에서는 분당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쓸 수 있는 거고 이지망은 구역 내 배정이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만 써야 되는 거죠. 1구역에서만. 그죠? 아, 일지망, 이지망 1단계, 2단계예요. 제가 얘기를 좀 잘못 드렸어요. 1단계, 2단계. 그리고 1단계 내에서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이런 식으로 학교를 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지망에 내가 성일고를 가기를 원한다. 2지망으로는 풍생고를 가기를 원한다. 1단계에서. 3지망으로는 역시 뭐 성남고를 가기를 원한다. 이런 가기를 원하는 순서대로 쓰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풍생고 인기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지망에서 마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2지망을 써봐야 붙을 확률이 없죠. 그럼 2지망 밀리겠죠. 3지망도 밀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이라기보다도 작전을 좀 드리면 1지망은 가고 싶은 곳을 쓰세요. 뭐 성일고면 성일고 이렇게. 근데 2지망은 약간 비선호 학교 중에 쓰는 게 맞아요. 그나마 좀 그래도 비선호 학교에 만약 1지망 떨어지면 그나마 여기가 낫겠다 싶은 거. 그래서 1지망에서 약간 다 안 뽑히는 학교들. 그럼 그 학교가 어디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뭐 대충 나오죠, 각이. 별로 안 좋아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복정고라든가, 그다음 위례 한빛고, 효성고. 근데 다 그 별로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기는 해요. 어쨌든 이지망에 1지망에서 마감되는 학교를 쓰는 건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어머님들께서 뒤에 자료는 보시고 뭐 최근에 이제 고등부에서 뭐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 사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잘 시킬 예정이고요. 뭐 입시 실적도 보시고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내건 게 이제 1등급 제조기 이래서 1등급을 조금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요 얘기를 드리면 오늘 설명회 나와 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이런 관계라 그래요. 방법하고 노력이 곱하기 관계다. 그럼 아이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칠게요. 근데 방법이 0이다. 이런 곱하기니까 0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공부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시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얘를 100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시험이 나오고, 어떤 트렌드를 타고 있고,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학생의 노력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럼 뭐가 되겠죠?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다 관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자, 뭐 여기 이런 얘기가 적혀 있죠. 지금까지 해온 게 결실을 맺을 차례고 또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함께 해야 될 시기다.